네, 안녕하세요. 24년도 7급 물리학개론 OT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랑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 공지로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인 저의 목표랑 그 목표 외에 어떤 노력을 해드리겠는가 한번 적어봤고, 저의 목표는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반 이상은 붙여서 네, 합격을 시키겠다. 물론 그, 그 필기, 그 2차까지죠. 그 3차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2차까지를 그 절반 이상을 꼭 합격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19년도부터 제가 진행해 왔는데, 5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50% 이상이 항상 붙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해드리는 과목만 잘해서는 사실 부족하고, 이런 목표 외의 노력들이 그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출제 난이도랑 상관없이 그 합격 가능한 어떤 보수적인 대비를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기출 이론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안 나왔던 것들 이런 것도 누락 없이 맞출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른 강약 조절을 통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드리겠다.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외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의 방향성,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개인 카톡으로 Q&A, 그 다음에 멘토가 되어드리겠다. 간단하게 그 멘토가 되어드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 목표점을 잘 잡고 그 노력을 해야지. 잘못 잡고 노력하면은 헛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그, 그 합격할 수 있는 합격자의 루트를 이렇게 잘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길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났을 때 이렇게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음, 한 과목만 또는 제가 이제 어떤 직렬은 한 과목, 또 어떤 직렬은 두 과목을 봐드리고 있는데 어떤 직렬은 세 과목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과목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과목에 이제 어, 제가 이렇게 봐드리는 어떤 그 과목의 그 합격 루트를 이제 따라오면서 그 다른 과목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이제 결부지어지면서 좀 이런 좋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차로 그 출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이나 저나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조금 상문제다. 이런 거는 무난하다. 이런 거는 쉽게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잡고 그 상중하로 문제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문제의 개수를 토대로 이제 그 해의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 옛날부터 유명한 출제 방식이고 평가원도 그렇고 다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주관적인 그 생각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문제라고 하면은 기존에 안 나왔던 걸로 좀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들. 근데 이제 미기출 이론이어도 너무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상이라고 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도를 좀 높여서 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로 좀 복합을 하는 문제. 결국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개념 문제나 그 단원에 따른 또는 목차에 따른 그 유명한 딱 대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주는 문제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껴있는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문제 함정 같은 거를 좀 판 문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수를 봤을 때 어, 네, 이 정도 개수로 출제했을 때가 상출제다라고 이제 기준을 그냥 제가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쉽게 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기준이 될 거고 이제 사이면 중, 올라가면 최상.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올 듯 말 듯 안 나와서. 네, 그 다음에 더 쉽게 내면 최하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경향이고 그 앞으로는 그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피셋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피셋의 취지가 그 5급에서 그 시작된 거죠. 그 전공 과목들을 강화시키겠다. 잘하는 사람을 좀 뽑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시키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 영향을 받아서 국가직만 어떻게 보면 피셋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시도 이제 같이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린 이 상난이도의 출제가 좀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국가직이 최상으로 냈었고, 그 다음에 23년 국가직은 그때 좀 높였으니까 좀 이렇게 낮췄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뭐 이 정도로 냈으니까 이번에는 좀 높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경향성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비 방식이 이렇게 개념이나 이렇게 대표 문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찍어서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에서 그 시간 낭비를 안 해야 되고, 이 정도면은 그 10분 내로 다 컷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 8분 정도 안에 이상적으로는 뭐이 정도 안에 기본 문제를 다 처리해야겠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좀 잘 맞춰주면서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안 틀리고 뭐 계산 실수 하나 했다. 13개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공을 가다듬어서 여기서 만약에 반 정도를 맞췄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8개를 쫙 찍어서 뭐 여기서 이제 1개 정도 맞았다. 이렇게만 해도 17개. 그러면 좋지 않네요. 네, 좋지 않네요. 여기서 4개는 맞춰야겠네요. 이 정도가 맞춰줘야 19개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76.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합격의 딱 커트라인 보통의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최소 깔아둔 상태에서 더 맞출 노력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격을 위해서 딱 최소한의 개수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개수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플러스 알파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해 하는 거죠. 그럼 다른 과목에서 메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9가 4고 36이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19개 마이너스 6이죠. 그럼 4, 6에 24니까 이게 76점이잖아요. 네.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에서 그 응용과학의 공부 단계를 적어봤어요. 특히 물리가 과학 4과목 중에는, 물화생지 중에는 또 가장 응용과학에 속하는 편이죠. 전제로서 기본 수학은, 물리에 필요한 그런 기본 수학은 그 알고 있다는 전제로 계속 기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칼큘러스를 공부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물리에 나오는 수학을 제가 따로 그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그 파트만 잘 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리해 드린 것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처음부터 막 암기로 가면은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해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앞으로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쭉 하면서 이제 암기도 따라가야겠죠. 개념이나 뭐 공식이나 뭐 대표 문제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식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 저는 이 4번을 조금 점수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공무원 시험 7급에서 또는 9급도 그렇고 이 대표 유형 기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좀 잘 확보해야 됩니다. 그 내용마다 그 원서의 예제 이런 것처럼 빈출되는 그런 대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7급은 이런 문제들을 빈출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기본 공부를 한 거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까 한 문제를 대부분 맞출 수 있게끔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을 높여서 이렇게 적용 연습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중상 11개였나요? 중상이 몇 개였죠? 9개였나? 11개네요. 여기까지가 14개를 잘 맞출 수 있게 공부한 다음에 보통 1순환만으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뒤에 2, 3순환은 이제 얘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연습을 내공을 통해서 또 이해 암기를 넘어서 이렇게 적용 연습을 해서 네, 더 그 중문제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수 내는 연습을 별도로 따로 좀 해줘야 됩니다. 시간 내 풀이가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점수를 만드는 어떤 실전 연습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그 1, 2, 3,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 되면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이제 붙는가? 그거는 모르죠. 네,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과정을 덮어가지고 네, 좀 완전한 정리를 통해서 한 번 했을 때 시험을 준비했을 때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6단계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 수업 안내.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이제 영순환이라는 것을 좀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완전 노베이스 분들도 좀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1순환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좀 힘들어 하시고 네, 1회독, 뭐 2회독 이렇게 하면서 감을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노베이스 분들을 위해서 영순환을 좀 도입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성했냐면 뭐 이렇게 수학 특강 넣고 그 다음에 그 1순환 내용 중에서 좀 이제 더 기본이 되는 그런 파트들 잘 나오는 파트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빼가지고 그 1순환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세하게 한번 그 이론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영순환을 따로 도입했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당연히 1순환과 어느 정도 중복이기 때문에 그 1순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할 거고 나는 좀 이렇게 정말 시험 막판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음, 그 적정한 점수에 60점대만 받고 싶다 뭐 이런 목표로 뒤늦게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영순환만 참여하셔도 음, 물론 뭐 괜찮겠죠. 그런 목표시라면은. 하지만 이제 7급 시험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목표를 삼고 하면은 보통 잘 붙지 않습니다. 잘 못 붙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냥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이 시험에서 가성비가 나오는 방법이지 이렇게 어설프게 우연히 붙으려고 해가지고 한 번 안 되고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네, 이게 가장 큰 손해인 거죠.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뭐 정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딱 꽈락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으셨다면은 그 1순환 전체를 하기에 부담스러우니 그 영순환만 참여해도 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막판의 문제죠. 근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이거만 참여한다. 글쎄요.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영순환은 그 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고 그 인터넷 강의인 그 인강으로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을 따라오는데 내가 무리가 없다면은 뭐 영순환을 생략하고 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순환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수업으로 구성했고 그 대상은 뭐 초보자도 괜찮고 뭐 중급자도 뭐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도 잘하시는 분들도 다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수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그 영순환과 똑같은 수학 특강 그대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이제 전체적인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론을 대표 유형이랑 같이 이론과 대표 유형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원 마칠 때마다 이렇게 숙제 문제, 기본 문제들 좀 풀이해 드리는 수업도 추가하겠다. 뭐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순환 참여자는 뭐 영순환은 무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간 줌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인강과 당연히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복습용으로서 첫 번째 실시간 수업은 이거 자체가 인강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상세하게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진행하는 1순환부터는 좀 복습용으로 컴팩트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왜 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 시험이 이제 거의 한 8개월 이상의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공부 습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순환 예습하고 진도에 맞게 뭐그 실시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이렇게 복습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매주 규칙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제가 합격률 50% 이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저야 그냥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해서는 그 높은 합격률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순환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론 정리가 되신 분들 대부분 이제 1순환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음, 첫 번째로 이제 기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기출 정리 같은 경우에는 7급 전체 문제, 그 다음에 9급 이렇게 전체 문제, 서울 뭐 지방, 그 다음 과학에서도 그 물리만 선별, 그 다음에 뭐 소방관부 문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해양이나 또 다른 일부 시험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모아서 그 단원별로 나누고 그 단원에서 또 유형별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서 얘로 해드리는 수업입니다.
어, 근데 이제 한 번에 모든 기출을 순서대로 다 하진 않고 기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 전반부라고 하면은 이제 기출 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 이것들을 먼저 쭉 풀어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덮어서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외에 이제 추가 문제들 아직 안 나왔던 문제, 그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똑같이 정리해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단원마다 이렇게 진도별 그 모의고사를 진행할 텐데 난이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순환의 특징으로는 이제 혹시 이제 또 기출 수업만 원하시는 분도 자꾸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기출 수업만 이렇게 따로 참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부분만 또 따로 참여하셔도 되게끔 해드렸고 전체가 이순환입니다. 이순환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순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실전 연습, 점수 만드는 연습, 뭐 합격에 매우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1, 2, 3순환 모든 게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어도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향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인데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이제 몇 개를 빼야 된다 싶으면은 얘가 가장 근본이 되는 수업인 거죠. 1순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고를 수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러기보다는 그 1순환은 당연히 근본이니까 매우 중요하고 그 2랑 3 중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고 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순환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서 더 기억을 박아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난이도별로 총 30개를 봐드릴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또 내용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또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한 부류, 이렇게 한 부류 이렇게 나누어서 그 전반부는 그 1번과 4번, 이 후반부는 2번과 3번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일부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시험 막판에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때 하기에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방식 보면은 뭐 7급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다 출제위원이 직접 내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도냐면은 보통 뭐, 뭐 7급 공무원 시험이 있고 국가직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뭐 교사 시험이 있고 뭐 여러 시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시험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리 그 교수님들한테 그 메일을 쫙 뿌려요. 그래가지고 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같은 교수가 여러 시험에서 이렇게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타 시험 출제자가 결국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용적으로 또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원처럼 이제 한 문제당 많은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막 좋은 문제를 여기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좋은 문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사용을 하는 게 좀 드물고 기존의 이제 아이디어들에 좀 변형을 많이 출제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 응용 문제들 다 결국에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들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보통 평가원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출제할 때 그 최근 5년 기출 자료와 그 다음에 뭐 정답률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미기출 이론으로 출제해가지고 많이 틀린 것들 또는 정답률이 낮았던 응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내려는 경향이 자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마인드라고 해서 적어봤는데 뭐 절대란 거는 없고 다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수업으로 치면은 어디까지 들어야 붙을 수 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다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확률 점수를 높여가는 그 과정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들어야 무조건 붙고 이렇게 딱딱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 다 소화죠. 최소한 근데 제가 해드리는 이 수업을 다 소화했다면은 네 그런 거는 떨어질 리는 없다. 이거는 맞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일부를 통해서 붙을 확률 이런 거는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절대란 없고 항상 그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다익선이죠. 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도움될 수 있는 걸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어떻게 확률을 더 높일지를 고민해 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점수의 안정성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공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선을 좀 높여줘야 되고, 선을 높여야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 밑에서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랑 그 위에서 이렇게 내가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좀 높여주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기본 문제들의 좀 완벽 대비가 총점 확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하고 붙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계적 풀이로 딱딱 찍어낼 수 있는 풀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랑 점수 만드는 연습하는 게 별개임을 인식해야지 빨리 붙습니다. 이게 뭔가 이론을 누락 없이 다 해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죠. 그게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암기 과목처럼 배웠으면 맞추고 암기했으면 맞추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결국 적용하고 생각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것도 이제 실전에 맞게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별개임을 인지하고 연습을 해야지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 보통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제 가성비를 아주 시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거를 이제 좁은 시각에서 그렇게 추구할 게 아니고 큰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그 투자 같은 것도 단타보다는 이렇게 장투를 보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죠. 1년 더 했을 때 손해가 압도적이에요. 이게 대충 계산해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이 될 텐데, 뭐 지금 뭐 조금 더 좀 더 건강한 음식 먹고, 뭐 운동에 좀 투자하고, 도움될 수 있는 뭐 수업에 투자하고, 이런 그 투자들이 그 1년 더 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 짜잘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 한 번에 끝내자는 그 목표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여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특목고 대비할 때나 뭐 수능이나 뭐 기타 경시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할 때 한 번에 끝내자라는 마인드로 좀 그때그때 좀 최선을 다했던 스타일입니다. 뭐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자세로 했을 때가 오히려 가성비가 나오고 좀 합격률이 높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는 개념을 뭐 아는 것 같다, 뭐 풀어보니 풀이를 봤더니 뭐 이해가 됐다 이런 거보다는 보자마자 당연하게 찍어서 나오는, 또는 뭐 풀이가 좀 깔끔해야 되고 기계적 풀이처럼 했는가, 이런 관점을 좀 바꿔서 어, 내가 이 이론을 아는가에 대해서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일순환 수업이 가장 근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뭐 실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매주 실강 진도에 맞춰서 뭐 영순환으로 예습하고 실강 듣고 일순환 인강으로 복습하고 뭐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강만으로 이제 하실 분들은 또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번엔 진도를 잘 정해가지고 그 매주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원마다 뭐 그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 전체를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크게 여러 번 회독한다라는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의 장점이라고 해서 조금 어필을 해봤는데, 시험 범위 정리, 브레타 같은 뭐 일부 누락은 당연히 뭐 한두 개씩 있었지만, 그런 거 외에는 누락 없게 잘 정리해드렸고, 이제 중요도 정리 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빈출 문제를 잘 선별해드렸다.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어떤 풀이, 아이디어, 직관적인 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멘토로서 잘 케어해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 제 그냥 말이니까 이제 결과로서 밑에 한 번 더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가. 음,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뭐 요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잘 보신 분들도 계셨다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국가직 필기는 지금 아직 서울시 결과는 안 나왔고, 지금 국가직 2차 필기 결과까지만 나온 시점에서 찍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필기가 24명이 붙었는 4명 선발했는데, 한 20 몇 명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이 붙었다 뭐 이렇게 썼고요.
남은 이제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조금 더 붙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20명 선발했는데 네, 이 정도 붙으셨고 참여하신 분도 한 20여 명 됐었다. 그 다음에 뭐 토목직은 조금 적게 참여하셨는데 네, 그래도 많이 붙으셨다. 뽑는 인원수는 좀 많았네요. 그다음에 기상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뵀었는데 네, 2명 오셨는데 네, 1명 되셨고 한 명은 네, 1점인가 2점 차이로 좀 아쉽게 안 되셨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뭐 요거는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 어디죠? 그 통계 모은 학원 사이트 네,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예상되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 뭐 가끔 이렇게 무료 특강해서 공개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에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실강 참여할 때는 그 실강 수업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이럴 때 해주셔도 되고 끝나고 해주셔도 되고 그 평소에 카톡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네, 뭐 꼭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정도로 좀 나누어서 뭐 하루에 뭐 20개 뭐 이런 거보다는 하루에 한 3개 정도씩 해서 그 대화식보다는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글 다는 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일상 중에 그냥 저도 걸어가다가 뭐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답하는 거기 때문에 카톡으로 답하기 쉽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순환 숙제 중에서 뭐 질문 많았던 거는 카페에 따로 조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주 묻는 질문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 1, 2, 3순환 전체를 다 들어야 붙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몰라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목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제가 심화 이론으로 따로 빼드린 게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냥 공부의 어떤 효율성과 그런 걸 위해서 순서를 뒤로 뺀 것뿐이지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심화 이론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A, B, C급 이런 것도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 참고해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지. 음, 당연히 일단은 해드리는 거 다 하는 게 베스트고 시간상 좀 힘들고 뭐 좀 선별하고 싶다 이러면 중요도를 제가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네, 선별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노베이스 분들이 처음에 이제 반도 이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영순환이라는 것도 도입을 한 거고 처음에 근데 원래 이래요. 그 응용과학을 처음 봤을 때는 보자마자 다 이해되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고 보통 절반 정도가 이해가 되는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서 그 계속 이렇게 금을 치듯이 덮어가면서 회독을 늘려가지고 네, 이해해가는 식으로 쌓아가는 거지 처음 한 번 할 때 뭐 90% 이해한다 이런 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막 8, 90% 이해해봤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덮어가는 식으로 그 회독을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보통 노베이스 분들이 3회독 때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일순환 정리가 미흡한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식이기 때문에 일순환에서 이렇게 덮었으면은 어느 정도 덮었으면은 덮은 게 아예 없으면 넘어갈 수 없겠지만 적당히 덮었으면은 네,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또 이렇게 덮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OT를 봐드렸습니다. OT 내용을 적는 것보다 이 PPT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어, 그 전에 너무 성의 없는 PPT로 작년도에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이쁜 PPT로 바꿔봤는데 그래도 또 저희 학교 색깔이 파란색으로 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좀 깔끔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제어 OT도 네, 다른 과목 OT도 간단하게 따로 올릴까 생각은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해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